예를 들면 자라 세일 기간이라면 우리가 키워드 2024 자라 세일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한 달 검색량이 지금 현재 5월 현재 제가 찾아보니까 모바일 합쳐서 PC 모바일 합쳐서 6,800 정도 됩니다. 결국 6,800명이 한 달 동안 검색하는 그런 양이라는 건데 적지 않은 거죠. 이 키워드로 상위에 노출될 경우에 세일 기간과 잘 맞아떨어진다면 조회수 방문자 수가 확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검색량이 많다고 해서 또 검색량이 많고 글의 누적 수가 적다고 해서 다 우리가 상위 노출되지는 않아요. 키워드에 따라서 경쟁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 경쟁도를 좀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라세일이라는 키워드인 경우에는 한 달 검색량이 한 25,000 정도 되는데요. 이 키워드는 거의 최저가 블로그들이 지금 현재는 포진하고 있어요. 그것을 신생 블로그가 뚫기는 어렵겠죠. 그것이 바로 경쟁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키워드에 따라서 공략할 수 있는 키워드 또는 못하는 키워드를 구분해서 우리가 충분히 파악하고 그것을 내 키워드로 사용을 한다면 조회수를 높일 수 있는데요. 한국 사람이라면 블로그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남들의 블로그를 한 번씩은 들어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내용이나 아니면 무엇인가 검색하기 위해서 들어가 보셨을 건데요. 블로그는 우리가 그냥 일반 블로그와 브랜드 블로그로 크게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블로그는 그냥 블로그에 글을 쓰는 분들이 많이 해당하는데요. 이 경우 조회수나 구독자 수를 늘려서 조건이 좋은 체험단의 선장이 되기 위해서이거나 아니면 애드포스트 수익을 위해서 운영하는 분들인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에 떡상하는 키워드인 경우에는 굉장히 조회수나 또는 방문자 수가 높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브랜드 블로그는 그야말로 블로그를 브랜딩해서 내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개인의 퍼스널 브랜딩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건데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민화에 팔리는 블로그 마케팅 블로그가 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0여 개의 사업장의 블로그 마케팅 성공 사례와 블로그 코칭 1만 건의 데이터와 경험을 가지고 블로그 포스팅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하시는 분 또는 예비 창업자 컨텐츠로 수익을 내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의와 매출을 만드는 블로그 마케팅 교육 또는 제작과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것을 브랜딩하는 블로그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브랜드 블로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것을 판매하고 그것을 알려서 나의 어떤 영향력을 넓혀 나가는 것, 내 사업의 영향력을 넓혀 나가는 것, 브랜드를 쌓는 것, 그것이 브랜드 블로그의 어떤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블로그의 어떤 형태를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어떤 의도로 이 블로그를 시작할까? 그것을 항상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블로그의 운영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고요. 키워드를 사용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그것을 모르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블로그를 운영하게 되면 우리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산으로 갈 수 있게 되고 또 쉽게 포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블로그가 브랜드 블로그인지 아니면 일반 블로그인지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인지 우선은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시고 운영하셔야 됩니다. 일반 블로그인 경우에는 조회수, 방문자 수가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데요. 체험단을 제안받기 위해서도 그렇고 애드포스트 수익을 내기 위해서도 조회수, 방문자 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조회수가 1만 명과 하루 조회수가 100명인 것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죠. 체험단 섭외를 받을 당시에도 이미 단가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루 조회수 1만 명이 넘는 경우에는 상품 이외에도 우리가 원고료 또 받을 수 있는 블로거가 될 수도 있고요. 거기에 인플루언서로 선정이 되셨다면 더 많은 섭외와 더 많은 조건을 받고 우리가 체험단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방문자 수, 조회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떡상되는 키워드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떡상되는 키워드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네이버 알고리즘을 잘 분석해 보셔야 되고요. 키워드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상위 노출도 해주셔야 돼요. 즉, 한 달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로 상위 노출이 많이 된다면 당연히 조회수도 높고 방문자 수도 높아지게 되겠죠. 한 달 검색량 1만 정도 되는 것으로 상위 노출이 된다면 특히 현재 이슈가 되는 그런 주제라면 그 조회수는 엄청 터질 것이고요. 그리고 그 키워드로 인해서 떡상되는 그 키워드로 인해서 클릭률도
나의 블로그로 들어오는 유입하는 블로거들도 굉장히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블로그인 경우에는 블로그 로직이나 블로그 알고리즘 또는 키워드에 굉장히 예민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조회수, 방문자 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상위 노출이라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 최대한 상위 노출을 많이 해야지 조회수, 방문자 수가 터지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자라 세일 기간이라면 우리가 키워드 2024 자라 세일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한 달 검색량이 지금 현재 5월 현재 제가 찾아보니까 모바일 합쳐서 PC 모바일 합쳐서 6,800 정도 됩니다. 결국 6,800명이 한 달 동안 검색하는 그런 양이라는 건데 적지 않은 거죠. 이 키워드로 상위에 노출될 경우에 세일 기간과 잘 맞아떨어진다면 조회수, 방문자 수가 확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검색량이 많다고 해서 또 검색량이 많고 글의 누적 수가 적다고 해서 다 우리가 상위 노출되지는 않아요. 키워드에 따라서 경쟁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 경쟁도를 좀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라세일이라는 키워드인 경우에는 한 달 검색량이 한 25,000 정도 되는데요. 이 키워드는 거의 최저가 블로그들이 지금 현재는 포진하고 있어요. 그것을 신생 블로그가 뚫기는 어렵겠죠. 그것이 바로 경쟁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키워드에 따라서 공략할 수 있는 키워드 또는 못하는 키워드를 구분해서 우리가 충분히 파악하고 그것을 내 키워드로 사용을 한다면 조회수를 높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상위 노출은 되셔야 되겠죠. 그리고 글도 어느 정도 우리가 끝까지 읽을 수 있도록 잘 쓰셔야 돼요. 하지만 브랜드 블로그는 내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의미한 방문자 수, 조회수를 올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내가 고시원을 하고 있는데 고시원 주위에 어떤 맛집을 소개해서 쓴 포스팅이 빵 터졌다, 키워드가 빵 터졌다 한다고 한다면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브랜드 블로그는 한 편 한 편이 내 고객을 끌어들이는 물꼬치가 되어야 돼요. 내 고시원 옆에 있는 맛집을 검색해서 들어온 분이 우리 고시원 고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일 뿐이에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니즈가 있는 고객이 검색해서 그 상품과 물건을 사게 하는 것이 브랜드 블로그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키워드라는 것은 일반 블로그에서는 조회수만 빵 터지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브랜드 블로그에서는 그 키워드를 이용해서 내 고객을 끌고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지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조회수나 방문자 수는 브랜드 블로그에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브랜드 블로그에서 키워드는 조회수, 방문자 수를 올리는 용도가 아니라 우리 고객을 끌어들이는 용도로 사용하셔야만 해요. 그래서 고시원을 하시는 사장님인 경우에는 해화동 고시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지역 베이스 더하기 고시원 또는 고시원 말고 원룸텔, 그런 건 중요하지만 해화동 국수집, 해화동 돈가스집 이런 키워드를 해서 상위 노출된다고 해서 그것이 내 타겟 고객이 될 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브랜드 블로그에서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을 구매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그런 컨텐츠인데요. 우리가 일반 블로그인 경우에는 구매할 이유를 적어주기보다는 내가 사용한 상품의 어떤 리뷰성 글을 보여주고 조금 더 길게 내 글에 체류하기만을 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판매해 주는 것보다는 클릭해 주고 내 글을 오래 많이 읽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브랜드 블로그는 구매해 주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검색되어 들어온 고객이 구매할 이유를 정확하게 만들어주고 그것을 설득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내 상품과 서비스가 고객의 삶을 편하게 해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든지 등 그것을 사용해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콘텐츠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판매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표님이나 그 상품과 서비스의 어떤 전문성, 차별성, 가치를 꼭 넣어주시는 것도 꼭 필요하죠. 이것을 꼭 써야 하는 이유가 들어가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일반 블로그와 브랜드 블로그의 차이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일반 블로그는 그야말로
조회수, 방문자 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글을 끝까지 읽을 수 있게까지만 하면 돼요. 하지만 브랜드 블로그는 상위 노출도 되어야 하고 고객이 내 상품과 서비스를 사야 하는 이유도 컨텐츠에 담아 주셔야 합니다. 조금 더 복잡한 블로그 메커니즘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표님인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블로그 운영하듯이 적으면 절대로 구매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더 자세한 것이 궁금하시다면 민화의 팔리는 블로그 마케팅 네이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아니면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로 코멘트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팔리는 마케팅 민화의 민화였습니다.